규슈 올레는 제주 올레의 형제와 같은 길이다. 제주 올레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3년 전 첫 번째 규슈 올레 코스를 개장한 이래 지금까지 15개의 코스가 만들어졌다. 이번 여행에선 그중 5개의 올레 코스를 걷는다. 그 길에는 규슈 지방의 다채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규슈 사람들이 살아가는 소박한 모습도 만난다. 흥겨운 가을 축제도 즐길 수 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가는 길, 규슈 올레를 걸어가 보자. 인천공항에서 비행기로 1시간 20분만 가면 일본 규슈의 관문인 후쿠오카에 도착한다. 후쿠오카에서 50km 정도 떨어진 가라스시의 요부코항에서 이번 여행을 시작했다. 요부코는 한때 고래잡이로 번성했지만 지금은 쇠락한 작은 어촌 마을이다. 그래도 아침 시장은 일본 3대 아침 시장으로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시장과 세월을 함께한 오래된 상인들이 손님 맞을 준비를 한다. 이 할머니들은 생선을 손질하느라 분주하다. 사바.何漬けですか？何漬けですか？サバってこれこのまま食べられます？いやー、やかなこれってみんなやかなこれよ。なんかこうやってね、やかしとくのね。こんにちはあるんだ。 9시가 넘어서자 시장은 활기를 띈다. 파는 물건은 채소에서 도자기 그릇까지 다양하지만 역시 수산물이 줄을 이룬다. 그 중에서도 요부코의 특산물인 오징어가 다양한 형태로 판매된다. 市場はいつからなんですか？これはもう物々交換から始まってこの売り方として80年ぐらいな。 시장은 작은 어촌 마을다운 소박한 정이 넘쳐난다. 요부코 대교를 넘어 가베섬에 있는 전망대로 갔다. 요부코항과 이어진 요부코 대교가 내려다 보인다. 비늘처럼 반짝이는 요부코 앞바다를 배 한 척이 헤쳐나온다. 반대편 바다다. 저 바다 너머 멀지 않은 곳에 우리나라 땅이 있다. 다시 요부코 대교를 건너 이번 여행의 첫 번째 규슈 올레 가라스 코스를 가기로 했다. 한 특산물 판매장의 주차장이 가라스 코스의 출발점이다. 길은 조용한 숲속 오솔길로 들어간다. 곳곳에 있는 리본과 화살표로 방향을 쉽게 찾아갈 수 있다.
주요 지점에는 말 모양의 간세라는 표식이 있다. 이곳은 히젠 나고야 성터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 침략을 위해 세웠던 성이다. 전쟁 후 허물어 지금은 그 흔적만 남아있다.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산책을 한다. 언젠간 이 아이도 성터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다.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인지는 어른들의 몫이다. 성터 한편에선 조심스럽게 발굴 작업을 한다. 그 옆이 천수각이 있던 자리다. 아래로 50만 평에 이르는 성의 윤곽이 내려다 보인다. 에도 막부는 지방 영주인 다이묘가 성을 차지하지 못하게 허물었다고 한다. 성터에서도 앞쪽 바다가 훤히 보일 만큼 전략적 요충지다. 길은 성 아랫마을로 이어진다. 마을에 있는 가라스 도자기 전시장이 쉬어가길 권한다. 실내로 들어가니 다양한 가라스 도자기들이 전시돼 있다. 가게 주일은 40년 넘게 도자기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라스 도자기의 전통은 훨씬 깊다. 秀吉が文禄慶長の時に、結局朝鮮島から連れてきて焼かせた唐津焼きの始まりです。これが最初この唐津の地で焼かれた450年これが450年前の唐津です。だから当時の東湖ですごい苦労して作り上げたんですよね。こう知らない土地に連れてこられて、そしてその方たちのある意味思いもこうつなげてるっていう。 가마에서 조선 도공들의 숨결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전해지는 것 같다. 이제 길은 막바지로 접어든다. 길가의 코스모스가 지친 나그네를 응원한다. 그리고 다시 나타나는 바다. 시원한 바람이 땀과 피로를 날려버린다. 도착 지점인 하토미사키 해수욕장이 눈앞에 있다. 해변에 다다르자 생각지도 못한 석상들이 기다린다. 제주도의 돌하르방이다. 가라스시의 자매도시인 서귀포시에서 기증했다고 한다. 올해의 도착점에 잘 어울린다. 주차장에는 작은 실내 포장마차들이 늘어서 있다. 사자의 기사. 아, 사자의 기사. 아, 네. 사자가 지금도 도래로 했어요. そうです。この辺で潜った分です。潜るんですか？ああ、私たちじゃないよ。男の人が潜る。ここ。 아마 상가男の아마はあ、そうです。 여기서는 이 소라구이를 먹어야 한다. ですね。 소라 껍질 안에 간장을 넣어 맛을 낸다고 한다. 송곳으로 소라살을 빼먹고 국물을 마신다. 역시 맛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소라를 먹는 동안 포장마차 촌이 석양에 물든다.
해변에는 사람들이 떠나고 돌하르방만 바다를 지키고 있다. 규슈에서의 첫날이 저물어 간다. 일본에 끌려온 조선 도공들의 이야기를 찾아 아리타로 향했다. 아리타는 일본 자기가 시작된 곳이다. 도자기 마을답게 거리 곳곳에 도자기 가게가 있다. 아리타가 이렇게 일본 자기의 고향이 된 배경에는 자기의 시조, 도조로 받드는 조선 출신의 도공 이삼평이 있다. 거리가 갑자기 소란스럽다. 특별한 행사가 있는 모양이다. 용 모형을 든 아이들이 언덕 위 계단을 오른다. 순간 인솔자들이 급하게 아이들을 가로막는다. 때마침 기차가 지나간 것이다. 아이들이 다시 가파른 계단을 오른다. 아이들이 향한 곳은 이삼평을 함께 모신 도산 신사다. 도조를 모신 신사답게 입구에 도리이부터 자기로 돼 있다. 경내에도 자기로 된 항아리와 기둥 장식들이 있다. 파란 하늘과 구름을 닮은 자기 문양이 아름답다. 이 신사는 350년이 넘은 오래된 신사다. 그런데 1917년 아리타 자기 300주년에 이삼평을 도조로 함께 모시면서 이름이 도산 신사가 됐다. 이삼평은 어떻게 일본 자기의 시조가 됐을까? 마을 외곽에 그 답을 보여주는 장소가 있다. 이즈미야마 자석장이다. 400년 전 산이 있던 자리가 큰 구덩이로 바뀌었다.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와 아리타 도자기 책임자가 된 이삼평은 이곳에서 질이 좋은 백토 광산을 발견한다. 그리고 일본 최초의 백자를 만든다. やっぱり偉大な方ですよね。やっぱりここを発見したことによってやっぱり有田がねこれだけ昔を大発展したわけですよね。土を発見、ね、求めて発見、探しておられたところが最後行き着いたところがこちらですね。 자석장 오른쪽으로 돌아가면 광산 석공들이 세운 작은 신사가 나온다. 신사 옆에는 이삼평의 도자기 조각상이 모셔져 있다. 흰 옷을 입고 고요히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아리타 동쪽에 붙어 있는 다케오로 갔다. 공원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 준비 운동을 한다. 다케오 올레 코스를 가려는 사람들이다. 사가현의 올레 코스들을 함께 걷는 행사다. 竹尾コースはですね、歴史や自然が豊かなコースになりまして、一番の見どころは扶養村から進んだ山岳養蜂道というところの展望台になります。そこから 다케오 코스는 제일 처음 생긴 규슈 올레 1호다.
소도시의 정취를 느끼면서 마을을 천천히 걸어가다 보면 이케노우치 호수가 시원하게 펼쳐진다. 호수에서 길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 조금 더 힘들다는 A 코스를 선택했다. 작은 연못을 지나면 커다란 삼나무 숲길이 나온다. 이제 길은 산 위를 향한다. 왜 A 코스가 어려운지 알 것 같다. 大丈夫ですか？疲れてないんでしょうか？疲れてます非常に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도 이 코스를 선택했다. 78か。 あ、78で、結構皆さん若い方々も結構疲れてる。だけどあちらにね、88歳の方いらっしゃった。あー、だからこれも開けとられんねって思ってから頑張らないかん。あと少し頑張れ頑張れよいしょあー疲れた 깔딱고개를 30분쯤 오르면 드디어 정상에 다다른다. 전망대에서는 다케오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내려가는 길도 처음 10분 정도는 꽤 가파르다. 시내로 다시 내려가면 다케오 신사를 지나가게 된다. 돌담길을 끼고 신사 뒤로 들어가면 큰 대나무 숲길이 나온다. 대나무 숲이 끝나는 곳에 다케오 사람들에게 영험함을 준다는 장소가 나온다. 재단이 커다란 나무 뿌리 틈에 세워져 있다. 수령이 3000년 된 거대한 농나무다. 농나무를 구경하고 나오면 1300년 된 유서 깊은 다케오 온천 지구가 나온다. 이곳이 규슈 올레 다케오 코스의 도착 지점이다.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도착한다. 4時間半ぐらい。 4時間半。はい。疲れてないんでしょうか？ちょっと疲れました。でこの以外のコスも回ったことはありますか？はないんですよ。今度回ろうかなって思ってますけど。そうなんですか。やっぱりこの歩くという中で一番気持ちっていうかいいというのは何か？やっぱ汗かいてみんなで歩くの楽しいですね。 도착 지점에 있는 누무는 완주의 기쁨을 나누는 기념 촬영 장소로 제격이다. 규슈의 중앙에 솟아있는 일본 최초의 국립공원 아소산으로 갔다. 지난 9월 14일 크게 분화했던 활화살이다. 전망대에 도착했다. 먼저 아래쪽으로 제주도의 오름처럼 생긴 기생화산 고메츠카가 눈에 들어온다. 고메츠카는 쌀무덤이란 뜻으로 아소산 신이 쌓아둔 쌀을 사람들이 퍼가서 가운데가 오목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앞쪽으로 쿠사센리라는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다. 작은 호수도 있다. 드넓은 초원 너머로 얼마 전 크게 분화했던 나카다케가 보인다. 아직도 시커먼 연기가 언제라도 터질 듯이 올라온다.
지난 9월의 대분화 때는 연기가 2km 상공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분화구를 좀 더 가까이 보기 위해 초원을 걸어 언덕으로 올라갔다. 여기까지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이다. 평상시에는 분화구의 가장자리까지 갈 수 있지만 지금은 어림없는 일이다. 아소산 남동쪽 자락에 다카치오로 갔다. 다카치오 관광안내소 앞이 규슈올레 다카치오 코스의 출발점이다. 마을을 가로질러 걷다 보면 다카치오 신사가 나온다. 2000년 전에 창건됐다는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해진다. 이 커다란 삼나무는 800년이나 됐다. 신사 뒤쪽으로 걸어가면 울창한 숲이 나온다. 숲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면 다카치오 협곡이 나타난다. 이 협곡은 아소산에서 분출된 용암이 만든 대지를 오랜 세월 동안 강물이 침식해 생긴 것이다. 협곡을 가로지르기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는 600m의 산책로는 다카치오 코스의 백미다. 일본 신화에서 태양신 아마테라스의 손자가 지상에 내려와 나라를 세운 곳이 다카치오다. 협곡을 따라가며 펼쳐지는 풍경은 이곳이 왜 일본 신화의 중심이 됐는지를 말없이 보여준다. 사람들이 뱃놀이를 하는 물가로 병풍처럼 절벽이 막아서 있다. 仙人の屏風岩といってここに柱状節理の岩が見えてるとはそう言われる形が似てるのでそう言われています。で自然の造形美ということで、ここに書いてあるように名勝天然記念物に指定されているところである。 병풍바위 위에서 낙엽이 날리고 아래 계곡에선 낙엽비를 맞으며 뱃놀이를 한다. 계곡 벽의 주상절리는 뱃길마다 다른 풍경을 연출한다. 가만히 배를 따라가다 보면 그림 같은 폭포가 나타난다. 마나이 폭포다. 폭포 아래로 물보라가 투명하게 부셔져 내린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협곡을 빠져나오자 재미있는 장면이 펼쳐진다. 귀신의 탈을 쓴 사람이 아이를 안자 아이가 무서운지 울음을 터뜨린다. 아, なるほどなるほど。子供たちその顔で結構泣いてる子供たちもいるんですけれど。はい、ちょっと怖いです。
바카치오 협곡을 찾은 가족들에게 좋은 추억거리가 될 것 같다. 이제 협곡을 떠나 산길로 접어든다. 신화의 땅답게 구석구석 신들을 모신 제단이 있다. 한참 산길을 걷다 보면 마루오노 녹차밭이 나온다. 어떻게 이런 산속까지 녹차밭을 만들었을까 싶다. 길은 다시 다카치오 시내를 향한다. 다카치오 협곡만큼 화려하지는 않지만 소박한 풍경들이 이어진다. 계곡길을 오르내리며 조금 지쳐갈 무렵 마을이 나타난다. 그리고 종착점이다. 올레 코스를 걷는 동안 마을엔 축제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다양한 분장을 한 사람들이 춤을 추며 행진을 한다. 인구가 2만 명도 안 되는 마을이니 거의 마을 사람 전체가 참여했다고도 할 수 있겠다. 공연자나 구경꾼들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다. 구리후루 신사마당에서 재미있는 경기가 벌어진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우락부락한 스모 선수들이 아기를 안고 어른다. 한 아기가 울면서 승부가 났다. 관중석은 웃음바다다. 시작하기도 전에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들도 있다. 아기 울음소리가 커질수록 객석의 웃음소리도 커진다. うなり相撲です。うなり相撲っていうのはどういったことなんですか？土俵に出て泣き声を争うとかもう泣かせるようなああ、そうなんですか。はい、泣いて多分元気な勝ち負けは多分ないと思うんですけど、はい、多分なって健康を願ったりとか多分そういうのだと思います。 아기들 울음소리가 우렁차니 모두 건강하게 자랄 것 같다. 규슈 서쪽의 항구 도시 나가사키로 갔다. 나가사키는 1571년 포르투갈과 무역을 시작하면서 무역항이 됐다. 나가사키에는 데지마라는 독특한 장소가 있다. 에도 시대에 만든 인공섬인데 입구에 당시 모습을 재현한 모형이 있다. 포르투갈인의 기독교 포교를 막고 주민과의 거리를 두기 위해 만들어졌다. 복원된 건물들은 마쿠 시대부터 19세기 초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주택은 상관장의 거주지로 데지마를 대표하는 건물이다. 1639년 막부의 쇠국령으로 포르투갈인이 추방되고 2년 후 네덜란드 상관이 들어온다. 네덜란드는 포교에는 관심이 없고 통상만 원했기 때문이다. 거리에선 사무라이 차림의 사람이 아이들 앞에서 시범을 보인다.
찍은 사진을 함께 확인하는 모습이 정겹다. 1층에는 당시 생활상들이 전시돼 있다. 대지마는 에도 막부 시대 200여 년간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했다. この時代は鎖国してたんです。ここでしか貿易できなかったんです。でその鎖国が解かれてからここが出島そのものが居留地って言って外国人のあれになるんですよ。 대지마의 건설이 시작될 무렵 나가사키의 대표적인 축제도 시작됐다. 일본 3대 군치 중 하나인 나가사키 군치다. 매년 10월 7일부터 사흘간 열리는 이 축제에서는 나가사키의 77개 마을이 7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춤을 바친다.昔の要するに魚を取ってる町、それでなんか油の町、いろいろほら昔あるでしょ、貿易とかなんとかやってる、そういうところのなんていうの、金持ちが全部集まってずっとやってたんですよ。それが元祖です。규슈의 서쪽 끝에 자리 잡은 히라도시로 갔다. 먼저 가메오카산 위에 자리 잡은 히라도 성에 올라갔다. 18세기 초에 세워진 성이다. 가장 높은 천수각에 올라가면 히라도 시내가 한눈에 들어온다. 히라도는 1550년 최초의 포르투갈 선박이 기항한 이래 서쪽의 도읍이라고 불릴 정도로 풍요로운 한때를 보냈다. 멀리 사비에르 교회와 네덜란드 상관이 그 시절을 추억하고 있다. 성에서 나와 히라도항 교류광장으로 내려갔다. 이곳이 규슈 올레 히라도 코스의 출발점이다. 한적한 시내를 두루 구경하며 걷다 보면 1607년에 건립된 사이쿄지 절이 나온다. 절 뒤로 난 숲길을 한참 가면 탁 트인 초원이 나오는데 가와치 토옥에다. 언덕 위를 천천히 올라가면 억새에 부는 바람이 땀을 식혀준다. 언덕 위에선 30헥타르의 넓은 초원과 푸른 바다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그냥 걸어도 좋지만 바위에 잠깐 앉아 쉬는 것도 좋을 것 같다.これで3カ所目ですね。はい。3カ所目。景色もそうだし、やっぱり風が気持ちいいので、それはいつも。やっぱり同じように景色でなんか来たことあるとこでもまたこのコース、このオルネのコースは見たことないまた違う景色が見れるので、そこが楽しくて、はい。でこれからもうちょっと制覇するとか予定はありますか？はい、そうですね。だいぶ時間かかると思うんですけど、少しずつできたらなと。사람과 길이 잘 어울리는 풍경이다.
억새가 물결치는 초원을 걷다 보면 마음속 찌꺼기들이 말끔히 사라지는 것 같다. 길은 다시 히라도 시내를 향한다. 사비에르 기념교회에 도착했다. 일본의 천주교를 전파한 사비에르 신부를 기념하기 위해 1931년에 세운 고딕 양식의 교회다. 일본에선 드문 가톨릭 유적지라 신자들의 방문이 많다고 한다. 성당 밖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 아이들의 모습이 하늘에서 막 내려온 천사들 같다. 계단을 따라 내려오면 고묘지라는 절이 나온다. 절 너머로 교회 첨탑이 보인다. 동서양이 섞인 히라도의 상징적인 풍경이다. 또 다른 절의 마당으로 길이 지나간다. 정갈하고 소박한 정원 너머로 히라도 항이 보인다. 길을 잃어 다른 길을 기웃거리는 것도 올레의 매력이다. 길을 알면 보지 못했을 풍경이다. 다시 리본을 따라 마을로 내려간다. 수령이 400년이나 된 큰 소철나무를 만났다. 부유한 무역상의 집에 있던 것이란다. 에도 시대 히라도의 번영을 보여준 듯하다. 작은 언덕 벤치에 앉아 잠시 쉰다. 히라도 성과 마을이 다른 방향에서 보인다. 계단을 내려오니 네덜란드 상관이 있다. 1609년에 설치됐다가 쇠국령 때 나가사키 데지마로 이전했다. 건물은 복원된 것이다. 길은 시내 상점가로 이어진다. 이번에는 일본의 정취가 짙게 배어나는 거리다. 다섯 시간여 만에 도착 지점에 왔다. 그곳엔 고맙게도 무료 족탕 온천이 있다. 온천에 발을 담그니 피로가 가시는 것 같다. 벽에 붙은 한글 안내문도 익숙해졌다. 규슈의 남단 가고시마로 향했다. 가고시마에 도착했을 땐 이미 해가 넘어가고 있었다. 가고시마 중앙역 근처에 포장마차촌을 찾았다. 26개의 가게들이 다양한 요리를 내놓고 있다. 주머니가 가벼운 직장인들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목에 큰 방울을 단 종업원이 손님을 끌고 있다. これは鈴です。なんでそれを？お店に飾ってる鈴を新しくして、これ古いやつを作った。お二人はどこから来られたの？ 방울 소리에 끌려 그 가게에 자리를 잡았다. そちらの一番伝統的古い鳥になってます。赤鳥という鳥のもも肉と胸肉の混合で噛めば噛むほど旨味が出てきます。
음식도 괜찮지만 분위기가 더 맛있는 곳이다. 가고시마의 밤이 두런두런 깊어간다. 옛 이름이 사스마인 가고시마는 일본 근대화에서 큰 역할을 한 고장이다. 가고시마 중앙역 광장에는 젊은 사스마의 군상이라는 동상이 솟아있다. 1865년 일본 최초로 영국 유학을 간 사스마 젊은이들의 동상이다. 사스마에서 이런 획기적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개방적인 번주 시마즈 가문이 있었다. 가고시마 외곽에 17세기 중반에 지은 시마즈가의 별장이 있다. 임진왜란 때 출정한 시마즈 요시히로 때문에 우리와는 편치 못한 인연의 가문이다. 그 후 19세기에 탁월한 번주 나라아키라를 거치면서 사스마는 일본 근대사의 전면에 등장한다. 별장으로 지어진 센간에는 메이지 유신 후 번이 없어지면서 본가가 됐다. 당주가 지내던 저택은 600엔을 추가로 내면 가이드와 함께 실내 투어를 할 수 있다. 저택 가운데 있는 단아한 정원과 연못이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 仙外園は島津家の別邸、こちらは日本というか鹿児島の代表でもあって世界遺産でもあるんですが、こちらは鹿児島の人に対して一つの大事な宝でございます。散策したり庭を見て一つの自分のお庭と思って考えたらいいと思います。 저택의 앞마당에서는 가고시마만의 바다와 화산섬 사쿠라지마가 훤히 보인다. 왜 이곳에 별장을 지었는지 알 것 같다. 저택 옆으로는 정원과 연못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센간엔 곳곳엔 과학기술을 받아들인 구조물들이 많다. 지하수를 끌어올려 정원에 보내는 다카마스라는 장치다. 시마즈 가문 전용 수력발전 댐도 있었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큰 자랑거리는 근대 산업의 기반이 되는 대형 제철 용광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센간에는 한편에 사스마 기리코 전시장이 있다. 사스마 기리코는 19세기에 유럽 기술을 받아들여 만들었던 유리 공예품이다. 고운 색과 정교한 아름다움이 감탄을 자아내게 한다. 센간엔 옆에 있는 공장에 갔다. 유리공예를 하는 장인들의 손이 바쁘게 움직인다. 이곳은 일반에 공개돼 무료로 볼 수 있다. 모든 제작 과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다시 센간엔으로 돌아가 저택 뒤편 언덕으로 올라갔다. 센간엔 전체가 내려다 보이고 그 너머로 사쿠라지마가 보인다. 사쿠라지마에 가기 위해 배를 타기로 했다.
배에는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들뜬 마음으로 갑판에 나와 있다. (20분) 만에 사쿠라지마에 도착했다. 수학여행 버스를 따라 전망대로 갔다. 전망대 입구부터 거친 용암 바위들이 눈길을 끈다. 용암 바위 사이로 이름 모를 풀들이 강한 생명력으로 자라있다. 바위 너머 사쿠라지마의 분화구가 보인다. 언제 분화할지 모르는 활화산이지만 오늘은 조용하다. 가고시마 남쪽 이부스키로 갔다. 일본 최남단역 니시오야마역이다. 최남단에 있는 규슈올레 코스의 출발점이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올레를 걷는다. 잘 정돈된 이부스키의 전원 풍경이 따뜻하게 펼쳐진다. 올레는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우리 땅이 아니어도 올레길은 마음이 편안하다. 어쩌면 이 바닷물도 언젠가 제주의 이름 모를 해안을 스쳤을지 모른다. 다시 올레를 걷는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집은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